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화이트하우스가 금년 가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나오자마자 워싱턴이 또 한 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첫째는 트럼프와 푸틴의 헬싱키 회담 내용이 아직 제대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양자가 장장 2시간 동안이나 통역만 대동을 하고 밀담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헬싱키 회담 직후에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misspoken, 실언이었다라고 인정까지 했는데 옷이 아니라 우든이었다라고 기이한 문법, 문장 설명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푸틴이 미국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12명의 정보 관리를 FBI가 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좋은 제안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반대급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권도 내놔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러시아 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헬싱키 회담 이후에 그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를 않은 가운데 어제는 또 DNI 국가정보원 총수가 예상치 않았던 자리에 얽혀서 예상치 않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더 드라마틱하게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 미국 초청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DNI 국장의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의회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에스펜 콜로라도에서 안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Security Forum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자리에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장인 댄 코츠가 참석했었습니다. 이 DNI는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가 스테이지에 앉아서 NBC 뉴스의 앤드리아 미첼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금년 가을에 미국으로 초청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코츠 국장의 첫 반응은 Say that again,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초청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코츠 국장이 좀 겸연쩍은 듯한 웃음을 웃으면서 오케이, 아마 매우 특별한 일이 되겠군요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 장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일국의 정보 총수가 푸틴 초청 소식을 토론장에서 생방송 중에 기자에게 처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어서 푸틴이 2시간 밀담을 하는 사이에 비밀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와 푸틴의 2시간 밀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나에게 그가 의견을 물었다면 다른 방법을 서제션 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헬싱키 회담에서 토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댄 코츠 국장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수모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서 가기 전에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을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즉 2016년도 미국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가서 트럼프는 푸틴의 부인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very strong and powerful 했다고 그의 말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트럼프 푸틴 회담이 왜 2시간 동안이나 단독 회담으로 비공개로 밀담으로 이어졌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홀스 같은 정보원들, 전 CIA 모스크바 지부장을 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가 무엇인가 트럼프에게 해가 될 만한 확실한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데 그는 이번 회담 이후에 트럼프와 푸틴의 태도를 보고는 이런 의심이 더 깊어졌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CBS 뉴스의 폴링을 보면은 공화당계 시민의 68%가 트럼프의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서 잘했다, 찬성한다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층의 트럼프 사랑은 끔찍합니다. 그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할 때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선거에는 레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주류 언론들은 인민의 적이다, real enemy of the people 이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또 모두가 이들과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공화당 하원이었고 FBI 고위 관리였던 마이크 라저스 같은 사람, 지금 CNN의 방송 해설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푸틴을 껴안으면은 그가 등 뒤에 그의 칼을 맞을지도 모른다 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거북한 이야기가 있는데 푸틴이 FBI와 특검에게 러시아 정보관리 12명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권을 주겠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처음에는 incredible offer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interesting idea라고 수위를 조금 낮추었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푸틴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조사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전 러시아 대사였던 맥파울 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의 전문 교수인데 푸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푸틴이 그를 공개적으로 애니미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상원이 어제 이례적으로 98대 0의 아주 만장일치의 찬성 표결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은 러시아의 미국인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법안이지만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보완 기금을 더 책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이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색다른 안이 나왔는데 트럼프와 푸틴의 밀담 회담에 있었던 통역관을 소환하자 하는 안입니다.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양자가 밀담 중에 무엇을 합의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우선 유일한 배석자인 통역이라도 불러서 그 내용을 알아보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트윗을 통해서 푸틴과의 제2차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토의 내용은 유크레인 문제, 이스라엘 안보, 핵 확산, 교역, 북한, 중동 평화 문제 등이다라고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7월 20일) 금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주리주 브랜슨에 있는 호수에서 관광 유람선이 전복하면서 적어도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더글레이더 미주리주 브랜슨 스톤 카운티 보안관은 테이블록 호수에서 밤 7시경
수륙 양용 유람선이 강풍의 악천후 속에서 운항하다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더 보안관은 사망자 외에도 여러 명이 부상했고 실종 승선객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중 탐사팀이 구조를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어린이를 포함해 31명을 태운 채 테이블록 호수를 지나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아이오와주에 기습 토네이도가 발생해 곳곳을 초토화시키며 최소 1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아이오와 중부에 사전 예고되지 않은 토네이도가 연이어 몰아치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부서지며 부상자가 발생해 1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7천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병원도 크게 훼손돼 입원 환자 40여 명이 비교적 안전한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습니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푸틴 대통령을 가을에 워싱턴 DC로 초청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미 양측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댄코츠 국가안보국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며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초청에 대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오늘 러시아는 언젠가 그러한 제안에 열려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대응은 크렘린궁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원은 어제 러시아 정부가 미 관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최근 기소한 러시아 정보 요원 12명을 미국에 인도하는 대신 러시아가 미 관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정원 100명 중 98명이 출석해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러시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표결 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의 공격적 국민성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뜻하지 않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내고 몬테네그로는 평화 정책을 지향하며 영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또 몬테네그로와 미국 사이의 우위와 동맹은 강력하고 항구적이라며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작고한 영화배우 라빈 윌리엄스가 1960년대 베트남 전장에 미군 라디오 DJ로 나와 스타덤에 오른 반전 코미디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실제 모델인 에드리언 크로나워가 79세로 사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트라우트빌에서 지낸 크로나워는 고령에 따른 질환으로 지역 요양시설에서 어제 숨졌다고 고인의 부인과 아들이 밝혔습니다. 프로스펙트 하이츠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수백 명에 달하는 거주자들의 생계가 현재 막연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민자인 거주자들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대부분 옷까지도 챙기지 못한 채로 탈출했었습니다. 적십자사와 인근 교회들 그리고 시티홀은 이재민을 위한 쉘터와 식품을 긴급히 마련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집에 있던 우리를 챙겨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화인을 조사 중인 소방서는 이 화재가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IC와 마샬로 스쿨이 합병합니다. UIC 이사회는 이 합병안을 어제 인준했는데 이로써 UIC는 16개의 단과대학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근년에 마샬로 스쿨의 학생 등록률이 하락해 왔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실업률이 4.3%, 연초의 4.8%보다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이 18,000명 증가였는데 기업들의 신규 고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의 실업률은 6월 현재 4%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내리던 비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오전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8도. 주말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6도. 주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6도입니다.